안녕하세요. 머선디리고입니다. 지난 편에 이어 이번 영상에서는 상호 관세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반응,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과 시사점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4월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 연설을 통해 상호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즉각 동등한 수준의 보복 조치를 발표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중국 정부는 4월 4일 미국의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라며 4월 10일 정오부터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34%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히토류 7종의 대미 수출을 즉각 제한하고 미 국방산업 관련 기업 16개사를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등 무역 이외의 분야까지 동원한 전방위 압박 조치를 내놨습니다. 중국의 보복 관세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는 미국 농산물 수출입니다. 중국은 대두, 수수, 돼지고기, 닭고기 등 미국산 농축산물의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미국 농촌 지역을 정치적 표밭으로 둔 트럼프 대통령에게 타격을 주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유럽연합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발표 직후 대화와 협상의 여지는 남겨두겠지만 대비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4월 3일 성명을 통해 매우 유감스럽고 우려스럽다며 미국의 협상 테이블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미 미국이 3월에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25%를 발효했을 때 이에 대한 보복 관세 목록을 마련해 놓고 있었는데, 이번에 상황이 악화되면 4월 13일께 그 보복 관세를 실행할 방침도 내비쳤습니다. 일본은 비교적 온건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매우 유감이며 일본 경제에 미칠 영향에 면밀히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미국과의 양자 협상에 총력을 다해 일본에 할당된 24% 상호 관세율을 낮추거나 유예하는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나프타 후속 협정인 USMCA 동맹임에도 불구하고 각 25% 관세 대상이 되자 충격을 받았습니다. 두 나라는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관세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데, 특히 멕시코는 미국 이민안보 협조 카드를 레버리지로 활용하며 압박 중입니다.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는 한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전망입니다.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높고 대미 수출 비중이 상당한 나라로 주요 수출 산업들이 거의 예외 없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등 한국의 핵심 주력 산업이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한미 FTA로 누려온 관세 혜택이 사실상 사라져 이들 품목의 가격 경쟁력이 급락하기 때문입니다. 반도체는 다행히 상호 관세 면제 품목에 포함되긴 했지만 여전히 10% 기본 관세가 적용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은 미국에 대규모 메모리 반도체를 수출하고 있는데 10% 관세로 인해 수익성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미국이 중국산 IT 부품의 34% 관세를 매김에 따라 한국 기업들의 중국 생산 미국 수출 경로도 영향을 받습니다. 한국의 대미 반도체 수출은 상당 부분이 중국 등 해외 공장에서 조립 테스트된 후 재수출되는 구조인데, 이에 대한 관세 문제로 공급망 조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반도체 업계는 최악은 피했지만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미국의 전략적 판단으로 반도체 웨이퍼 자체는 관세를 면제받았기 때문에 직접적인 타격은 다른 산업보다 덜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한국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분야입니다. 미국은 이미 4월 3일부터 자동차 및 부품의 25% 관세를 발효했으며 한국산 자동차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은 약 140만 대 수준으로 주로 현대차와 기아의 SUV, 세단 등이었습니다. 이번 관세로 이 차량들의 미국 내 소비자 가격이 최대 25%까지 상승할 수 있어 판매 감소와 시장 점유율 하락이 우려됩니다. 업계에서는 관세 부과 시
한국산 승용차 한 대당 평균 가격이 약 6,400달러 오르고 대형차의 경우 최대 2만 달러 이상 뛸 거란 예측도 나왔습니다. 이는 가격 민감도가 큰 자동차 시장에서 치명적입니다. 실제 상호관세 발표 직후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주가가 급락하는 등 투자자들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동차 부품 업계도 타격이 큽니다. 한국산 부품을 수입해 차를 생산하는 미국 공장들도 원가 상승 압력이 발생해 한국 부품 업체들이 수주를 잃거나 단가이나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자동차 등 주력 산업에 대한 긴급 지원 대책을 준비 중이며 금융 지원과 세제 혜택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등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전기차 시장에서 큰 손으로 미국 완성차 업체들과 공급 계약이 많습니다. 그런데 배터리 완제품 및 소재에 25% 관세가 부과되면 계약 물량의 가격 조건을 다시 협상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행히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이미 미국 현지 공장 투자를 적극 진행 중이라 현지 생산부는 관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배터리 셀 및 팩에는 관세가 붙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것입니다. 또한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 음극재 등도 한국이 강세인데 이 역시 대미 수출 시 관세가 부과됩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IRA 대응으로 현지 공장을 짓고 있었는데 상호 관세까지 겹쳐 더욱 현지화가 불가피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배터리 산업은 단기 충격이 있겠지만 빠른 현지 생산 전환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외에도 기계, 석유화학, 전자기기 등 한국의 대미 수출 주요 품목들이 전반적으로 관세 영향을 받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1,278억 달러로 전년보다 10.4% 증가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 이번 조치로 이러한 증가 추세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특히 550억 달러 규모의 대미 무역 흑자를 내온 한국으로서는 흑자 폭축소는 물론 적자 전환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들도 큰 어려움이 예상되며 원부 자재 조달 비용 상승으로 간접 피해를 입는 기업도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은 산업도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게임 등 무형의 서비스 산업들은 관세에 직접 영향권 밖에 있습니다. K-팝, K-드라마 같은 한류 콘텐츠 수출은 스트리밍이나 라이선스 형태로 이루어져 관세 대상이 아니므로 오히려 최근 원화 약세 등에 힘입어 경쟁력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실제 상호관세 발표 후 한국 증시에서 JYP, 하이브 등 엔터테인먼트 주식이 상승세를 보이며 미국 관세 걱정 없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게임 산업도 마찬가지로 디지털 다운로드나 온라인 서비스 형태 수출이 대부분이라 이번 관세와 무관하게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수산물의 경우 한국은 미국에 적은 양을 수출하므로 타격이 경미합니다. 이처럼 산업별로 희비가 엇갈리며 내수 중심 업종이나 서비스업은 비교적 안전한 반면 제조업 수출업종은 광범위한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이러한 위기에 대해 다각도의 대응책을 추진 중입니다. 정부는 우선 외교 협상을 통해 관세율 인하 또는 면제 품목 확대를 이끌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미국에 고위급 협의를 요청하고 동맹국 한국에 대한 과도한 관세는 재고되어야 한다고 설득에 나섰습니다. 또한 한국이 미국산 LNG, 원유 등의 수입을 늘리는 양보안을 제시해 관세 철회를 끌어내는 스와프 딜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미국 무역대표부와 실무 협의를 진행하면서 자동차 부품 등 일부 품목의 관세율을 낮추는 별도 협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업들은 대규모 대미 투자 발표 등 선제 조치를 통해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현대자동차 그룹은 3월 24일 백악관에서 2028년까지 미국에 210억 달러 투자 계획을 정역 발표했습니다. 전기차 공장 신설과 배터리 생산 확대 등에 투입되는 이 투자로 미국 내 연간 생산 능력을 120만 대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구상입니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의 이 발표 후 트럼프 대통령은 현대차를 직접 언급하며 이 기업은 관세를 안 내도 될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이는 현대차가 한국 기업 중 처음으로 관세 면제의 약속을 받아낸 사례로 업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삼성전자도 텍사스주 파운드리 공장 추가 투자를 가속화하고 있고 SK이노베이션은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증설 카드를 내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 내 생산으로 회피, 현지 고용 창출로 무마라는 전략으로 한국 대기업들이 트럼프 관세 압박에 대한 방패막이를 마련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피해 산업 지원책을 병행 추진합니다. 우려하며 필요시 기준금리 인하 등 경기 부양 조치를 시사했습니다. 정부도 하반기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검토하여 관세전으로 인한 기업 피해 보상, 실업 대책 등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수출 기업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 수출 신용 보증 확대, 환율 안정 조치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관세 전쟁 최악의 경우 한국 성장률이 추가 0.3에서 0.5%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산업부는 미국 관세 동향 실시간 모니터링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기업 애로를 파악하고 WTO 제소에도 참여하여 국제 공조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한국은 이번 상호관세 파고를 넘기 위해 외교 협상, 기업 투자, 정책 지원 등 모든 면에서 총력 대응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로 시작된 글로벌 관세 전쟁은 세계 경제의 향방을 결정지을 중대 분수령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을 살펴보면 우선 세계 경제 성장률의 하향세가 불가피합니다. IMF 등은 최악의 경우 전 세계 성장률이 3% 미만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데 이는 전 세계가 사실상 불경기에 진입하는 수준입니다. 관세전으로 교역량이 줄고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 각국의 GDP가 줄줄이 하향 조정될 것입니다. 실제로 OECD는 최근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대비 0.2%포인트 낮추며 이를 트럼프발 관세 충격으로 설명했습니다. 미국 경제도 올해 2% 성장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독일 같은 수출 주도국은 1%대 성장으로 둔화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현실화될 경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전 세계 동반 침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관세 갈등이 단기적으로 통상 협상의 재조정 국면을 거친 후 완화될 수 있다며 지나친 비관을 경계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미중 갈등과 이번 관세 전쟁을 계기로 기업들은 생산 거점 다변화를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중국 플러스 원 전략은 이제 중국, 베트남, 인도 등 플러스 2, 플러스 3 전략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글로벌 무역 흐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지역 내 무역 비중 증가와 국가 간 블록 형성을 강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기술 패권 경쟁과 맞물려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 산업의 공급망은 미중으로 양분되는 두 개의 생태계로 분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 등 중간에 낀 국가들은 이 과정에서 유연한 전략이 필요하며 공급망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경영 이슈로 떠오를 것입니다. 국제무역 질서의 변화도 예상됩니다. WTO 중심의 다자체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양자지역 무역협정이 난립하는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미국이 상호관세를 계기로 WTO를 무시하고 힘의 논리로 나가면서 다른 강대국들도 룰 대신 힘에 기반한 통상정책으로 선회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1930년대처럼 자국 이익 우선의 각자 도생식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의미하며 세계 무역 총량의 축소와 갈등 빈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 상대적으로 중소국가들은 불리한 위치에 놓여 다자규범의 약화에 따른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자간 무역 협력의 중요성이 오히려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각국 경제 전문가들과 국제기구는 보호무역의 전면전은 누구의 승리도 없이 모두 패배하는 결과를 낳는다며 협력 복귀를 촉구합니다. 실제 과거 스무트홀리 관세 전쟁의 교훈은 결국 협상과 양보를 통한 타협만이 살 길이었다는 점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관세 갈등도 일정 기간 극한 대치를 겪더라도 협상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컨대 미국이 양보를 얻어낸 동맹국과는 개별적으로 관세를 철회해야 하거나 낮추고 중국과도 일정 부분 합의를 볼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거론됩니다. 트럼프의 시간은 4년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미국의 차기 대선이나 의회 여론에 따라 관세 정책이 수정될 수 있고, 만약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악화되면 관세 철회 압박이 거세질 것입니다. 따라서 각국은 당장에는 철저히 대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외교 채널을 통해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는 전략적 인내가 필요합니다. 한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수출 시장 다변화와 통상 네트워크 강화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특정 국가의 치우친 무역 구조는 언제든지 정치적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기에 신흥시장 개척과 FTA 확대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미 한국은 유럽, 동남아, 남미 등과 무역협정을 맺어왔지만 이를 더욱 심화시키고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또한 통상 주권 확립을 위해 통상교섭본부의 역량을 강화하고 WTO 등 다자 무대에서 한국의 입장을 적극 개진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산업계에서는 체질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관세 장벽 속에서도 살아남으려면 제품의 가격 경쟁력뿐 아니라 기술력, 브랜드력으로 승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전기차 등 미래 산업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 현지 생산과 더불어 R&D 협력으로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함으로써 향후 무역 마찰 리스크를 줄이는 전략이 요구됩니다. 끝으로 이번 사태는 자유무역의 가치와 국제공조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관세 전쟁에는 승자가 없다라는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며 각국은 협력을 통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국도 주요 교역국들과 함께 WTO 개혁 논의 등에 참여하여 다자 통상 질서의 복원과 업그레이드에 기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보호 무역주의의 어두운 터널을 오래 거치지 않고 다시 개방과 협력의 궤도로 돌아올 수 있을지 2025년의 상호 관세 전쟁은 그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선택이 향후 수십 년간 국제 경제 질서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모든 국가들이 단기 이익이 아닌 장기적인 공동 번영을 지향하는 지혜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상 머선디리고였습니다. 영어 채널도 만들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